네, 이번 코너는 금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을 파헤쳐보는 크립토온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주도한 건 바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의 상장이었습니다. 최근 가격 상승세가 과거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지 가상자산 컨설팅 업체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오늘 좀 떨어지면서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 그저께 원화로는 1억 원, 그리고 달러로는 7만 3천 달러를 깨고 오르면서 이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긴 했습니다. 이 최근 가격 상승세의 주요 특징 몇 가지 짚어주시죠. 일단 이번 상승 특이점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과거 상승, 2021년에 기록했던 정고점을 기록했을 때 상승과 좀 원리가 다르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은 이제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이제 정고점 돌파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에 벌써 돌파를 해버렸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트코인의 동반 상승이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서 비트코인 혼자서 좀 독주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네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먼저 그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결정적인 배경으로 이제 현물 ETF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트코인에 대한 열풍이 뜨거웠던 만큼 현물 ETF 자체에도 많은 자금이 몰렸겠죠. ETF 같은 경우는 지금 11개가 승인을 받았고요. 네네. 그중에 10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흔한 지표는 거래량이니까 네네.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는 3월 한 달에 거의 650억 달러가 거래가 될 정도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치냐면요. 지금 3월은 15일이잖아요. 오늘이 네. 진행 중이어서 2주 동안에 650억 달러인 것이고 이게 1월 달 거래량의 2배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약간 지수적인 그래프를 그리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이 여기에 순유입됐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블랙록 같은 경우는 그 10개 중에서 지금 한 군데는 원래 그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해서 원래 비트코인 투자 신탁을 하던 곳이 전환을 한 것이고 네네. 나머지 9개가 이제 새로 생긴 건데요. 블랙록은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 운용사고 지금도 거기서 이제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근데 거기 한 군데에 들어가 있는 돈이 3월 1일자로 100억 달러 이상을 돌파해서 이게 이제 전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 가장 단기간에 100억 달러를 돌파한 ETF로 기록이 됐어요. 네네. 그 정도로 상당히 좀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ETF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제 발행사들 입장에서도 그 ETF 담보로 현물 비트코인 자체도 좀 많이 사들이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것이 블랙록이 원래 이제 연계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1월 11일에 연계에서 시작했는데 네. 60일 만인 한 3월 10일, 11일 요때쯤에서 20만 개를 모았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현물이요? 네. 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전체 비트코인 발행할 수 있는 총량이 2,100만 개입니다. 거기서 이제 20만 개면 실제 유통되는 비트코인으로 치면 1%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 비트코인의 지금 1%가 블랙록 ETF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곳이요. 한 곳에.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올해 12월 말까지 한 대략 100만 개 정도가 이 블랙록 비트코인 ETF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시중에서 비트코인 품귀 현상이 약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품절주하고 비슷한 가격 흐름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품절주의 가격 흐름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네. 팔 수 있는 비트코인이 제한되면 네. 가격이 선형이 아니라 지수 형태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 굉장히 급격하게 예.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물론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ETF도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는 또 시장에 나오고 해서 네. 근데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11개 중에 왜 10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한 개는 어디 갔습니까? 한 군데는 이제 해시덱스라고 해서 네. 남미에서 이제 만들어진 비트코인
그 ETF고 네. 그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투자 신탁에서 전환을 한 케이스고요. 네. 해시덱스 같은 경우는 선물에서 현물로 전환을 하는 케이스예요. 근데 예. 이게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하여튼 준비 중인 내용이 있어서 지금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것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10개입니다. 아, 네네. 신청만 해놓은 거군요. 네.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러니까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뭔가 신장 기업 효과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수요가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가 과거를 좀 복기해 보면 엄청 기대감이 높았는데 네. 1월 11일부터 반짝 상승을 한 이후에는 1월 내내 굉장히 하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랬던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현물 ETF가 출시된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특히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절차 같은 것도 밟아야 되고 이게 신종 자산이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2월부터 좀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던 거를 우리 모두가 이제 알게 됐고 네. 지금도 보면은 크게 비트코인 ETF가 도입이 될 때 기대를 했었던 이제 수요층이 두 개였거든요. 네. 하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서 사는 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 좀 편하게 여기서 살 수 있겠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기업 이제 기관 투자자들, 네. 기관 투자자라서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할 수 없는 제한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우회적으로 보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네. 사실 기관 투자자들 중에 일부가 2월 달과 3월 달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가령 뭐 굉장히 많은 돈이 몰려 있는 어떤 그 네. 뭐 퇴직연금 같은 거를 다루는 기관 투자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못 들어온 또 기관 투자자가 있고 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3월 초에 그 블랙록이 자기 펀드가 그 IBIT라고 해서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살 수 있게끔 허락해 주세요라고 SEC에 신청서를 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여기서도 AUM이 굉장히 상당한 펀드였거든요. 그 신청서를 낸 펀드가.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허락을 해주면 그 펀드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부분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을 할당해서 담을 수 있게 되는 거라서. ETF를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요들은 계속 아마 순차적으로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이비 부머의 그럼 수요도 꽤 많은 편이었습니까? 베이비 부머 뭐 퍼센테이지로 이게 나와 있는 자료는 없었는데 네. 베이비 부머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자산이 가장 많은 미국에서 네. 그 층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렇게 이제 사용자층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좀 젊은 사람들 네. 10대, 20대, 30대, 40대 뭐 드물게 50대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5, 60대의 어떤 그런 자산가들이 비트코인에 충분히 아직 젖어 있지 못하다 이런 평가들이 이제 출시되기 전에도 나왔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돼 있는데 네. 이제 가격이 반감기가 오기 전에 미리 최고점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 뭐 조정 장세가 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막상 다음 달 반감기가 실제로 왔을 때 이 가격 흐름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그 이제 사실 제가 섭외를 받은 거는 이제 며칠 전이고 네. 어제 오늘 조정이 조금 의미 있게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조정이 거의 없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ETF로 들어오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서 다른 악재들을 다 약간 씹어먹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급등했기 때문에 사람도 갑자기 키가 크거나 아니면은 이제 체중이 불거나 하면 이제 살이 터지잖아요. 그쵸.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불어난 시가총액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네. 매수세가 너무 세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감기 직전에는 항상 이 채굴자들이 매도를 엄청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월 달부터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 예, 작년 말에 비해서 점점 이제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네네. 매수세가 너무 세니까 드러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어제 오늘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단기적으로는 네.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월락 강한 시장에서는 다 무시하고 가지만 지금 약점이 보이네 라고 하면 또 지금까지 팔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팔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 이슈를 또 선반영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끝으로 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은 뭐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의 가격 전망일 텐데 네. 이 가상화폐 가격에 영향을 줄 주요 이벤트들도 몇 개 짚어주시죠.
일단 반감기가 있을 텐데요. 예. 사실 반감기 전후로 별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는데 네. 어제 오늘 조정이 발생하면서 반감기 이후로 보통은 이제 반감기 즈음에 한번 깊은 하락이 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가는 패턴이 나타나는 게 보통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 23일에 승인 이제 날 수 있는 그런 날짜로 지금 집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지금 승인 확률은 높지 않은 상태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0%였는데 네네. 지금 이제 똑같은 90% 예측했던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로 확률을 보고 있어요. 많이 낮게 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거절이 된다고 하면 알트코인과 이더리움한테는 좀 큰 일입니다. 아, 이제 상승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고요. 네. 거꾸로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ETF로 몰렸던 돈이 그쪽 업사이드가 이제 훨씬 크기 때문에 아, 다 빠져나가겠죠. 분산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아니고 저희 미국 대선 이 11월 5일인데 네. 지금 굉장히 이게 재밌게 된 게 트럼프는 친암호화폐 쪽으로 완전히 포지션 틀었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하는 사람들 전기세 30% 세금 매겨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반암호화폐 쪽으로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바이든 정부 하에서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 트럼프가 되게 되면 또 거기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언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융시장의 모든 관심사가 쏠리는 부분이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크립토는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